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절세를 원하시는 법인 사업자라면 이번 12월 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2025년에 대한 가결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폭탄을 피하고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법인 가결산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6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산을 하는 이유는 한 해의 순이익을 예상해보고 누락된 비용 등을 점검해서 법인세에서 공제하기 위함인데요. 법인은 법인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법인의 이익을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까지도 고려해야 되다 보니 개인 사업자와 비교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훨씬 많은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법인 가결산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가결산 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 첫 번째는 2025년의 예상 순이익입니다. 법인의 순이익이 법인의 가세표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2025년에 법인세를 예상하려면 당연히 예상 순이익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초의 기대치와 가결산을 통한 예상 순이익을 비교해 봄으로써 혹시 반영이 누락된 비용이나 세금 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항목들을 파악해서 놓친 증빙 수령을 통해 추가로 비용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인건비의 경우에도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나 계한 후 신고를 통해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비용 증빙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 문제도 있지만 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간주돼서 대표이사에게 거액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법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표님께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용 등을 반영한 후에도 법인 소득 수준이 높다면 법인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통해 추가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만약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라면 대표이사나 임원 관련 퇴직연금을 추가 불입하는 방법으로 순이익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순이익이 단순히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비용 처리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과세 이연 효과를 통해 법인세 납부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래처 중 오랜 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관리 실수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다면 당연히 연말이 되기 전에 거래처에 지급 요청을 해서 회수하면 되고요. 하지만 거래처의 재무사정이나 부실 등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다면 세법상 비용 처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채권을 비용 처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대손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추가적으로 비용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별 채권 잔액 체크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라는 것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6%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가지급금이 연간 1억 원인 경우에는 460만 원을 인정이자로 계산해서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계산된 것은 물론 해당 인정이자 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비율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가지급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법인세가 높게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아니더라도 정부기관에서 대출하는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 심사 시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 관리는 물론 장기적으로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이에 대한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 증가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022년까지는 고용임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등으로 나뉘어서 각각 적용이 되다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돼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 증가 한 명당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게는 850만 원에서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3년차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으면 고용 증가 인원 한 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최대 4,6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경우 사후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제를 신청한 후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한 인원에 대해 기존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25년에 상시 근로자 수를 체크해서 사후관리로 인한 세금 추징이 발생하게 될지 미리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세액공제 혜택이 큰 만큼 세액 추징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사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결산 체크상 네 번째는 바로 재무비율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외부 차입이 있거나 차입을 받을 예정인 법인에게는 정말 중요한데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나 대출기간 연장 시 법인의 재무비율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총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부채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300% 이상이거나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결산 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수익성이 좋아야 재무 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무 비율을 좋게 하려면 아무래도 순이익이 높아져서 법인세 부담은 늘어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우선순위를 차입에 둘지 아니면 법인세 절감에 둘지 미리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당 정책입니다. 법인 가결산을 하게 되면 2025년에 배당 가능 이익이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배당 가능 이익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할지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배당금이 개인소득세 절세에 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4%의 소득세만 부과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법에서는 분류과세라고 하는데요.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당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소득세율이 부과되는 누진 세율 구조로 인해 소득세가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그 소득 금액이 높은 경우일수록 절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분리과세의 장점을 활용해서 주주별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배당금 지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법인의 투자계획 등으로 인해 배당보다 법인 내 자금 유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배당금 지급 여부와 규모 등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법인의 주식가치 확인입니다. 법인의 주식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이나 사전증여 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상속이나 사전증여 시 법인의 주식가치가 낮을수록 절세에 유리합니다.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고자 한다면 법인의 주식 가치가 높을수록 증여세나 양도세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나 양도 계획이 있다면 이번 가결상을 통해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된 주식 가치가 너무 높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가치를 어떻게 관리해서 언제쯤 증여나 양도를 진행할지에 대한 전략도 수립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법인 가결산 후 회사의 주식 가치 꼭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상당히 전문적이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략적인 주식 가치를 확인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가결산 시 확인해야 되는 6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에 가결산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항목들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설명드린 내용 꼭 확인하셔서 내년 3월 법인세 절세에 성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